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2살이죠. 부산에서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어요. 지금은 집안일과 손주들 돌보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딸 수진이의 아이들을 자주 봐주거든요. 남편 최도현은 저보다 2살 어린 예순이에요. 항만공사 안전관리자로 일하다 퇴직했죠. 체격이 좋아서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주변에서 늘 정정하다, 동안이다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부부 생활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그랬죠. 우리 영숙이가 나보다 2살 위인데도 나는 아직 팔팔해. 하하하. 처음에는 저도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같은 나이 또래 부부들 보면 남편들이 벌써 기력이 없어져서 부인들이 심심해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랑이 점점 제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도현은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하루에 2~3번씩 관계를 요구했어요. 저는 손주들 돌보느라 지치는데도 거절하면 삐지거나 화를 냈죠. 여보, 오늘은 좀 힘들어요. 수진이네 아이들 종일 봐줘서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도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연상 아내를 잡아두려면 내가 더 뜨겁게 해야지. 당신이 나이 먹어서 시들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나를 떠나면 어쩌려고? 처음에는 그런 말이 애정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저를 통제하려는 수단이었어요. 연상이라는 걸 자꾸 들먹이면서 죄책감을 주고 제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벌써 못한다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팔팔하니까 고마워해야 할 거 아냐?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어요. 마치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친구 이정자가 그건 복이 아니라 족쇄 같은데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건 작년 추석 전날이었어요. 명절이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할 게 산더미였죠. 전 부칠 재료, 나물 무칠 것들, 국 끓일 준비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보러 가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부어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명절 음식을 다 준비해야 하니까 쉴 수도 없었죠. 오후 4시쯤이었나. 저는 가스레인지 3개를 다 사용해서 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볶고 있었어요. 부엌 안이 온통 김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죠. 그런데 도현이 불쑥 들어와서는 뒤에서 저를 껴안더니 지금 하고 싶다며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위험해요. 불 켜놓고 요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도현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부엌에서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며 웃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젓던 국물이 넘쳐서 가스레인지로 떨어졌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났죠. 동시에 전 부치던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어올라 제 팔에 닿았어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뜨거워. 저는 소리를 지르며 도현을 밀쳐냈어요.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체력 자랑 도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도현은 그제야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결혼한 지 35년 만에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 소리칠 줄 몰랐거든요. 여보, 미안해. 그냥 미안하다고요? 지금 집에 불이 날 뻔했잖아요. 제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팔에 빨갛게 데인 자리를 보여주니까 도현이 그제야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아야 하나?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그러다 갑자기 정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가끔은 떠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 정자가 몇 년 전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할 때 잠깐 친정에 가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한번 떠나봐야겠다고. 다음 날 새벽 도현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입을 갈아입을 옷까지, 세면도구, 통장, 그리고 몇 년 전에 사놓고 못 간 여수 여행 팸플릿. 그게 전부였어요. 딸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말릴 게 뻔했거든요. 아버지와 잘 이야기해 보세요. 이혼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할 게 뻔했죠.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여수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하는 건가? 이 나이에 집을 나와서 어디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 됐지. 젊을 때는 분식집도 혼자 꾸려나가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렇게 당당했는데 여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젊을 때 도현과 신혼여행으로 가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던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분식집 장사가 너무 바빠서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더욱 그랬고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바다를 처음 제대로 봤어요. 부산에 살면서도 바다를 이렇게 여유롭게 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항상 바빴거든요. 바닷바람이 제 볼을 스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원하면서도 짠맛이 나는 그 바람이 그동안 쌓인 답답함을 다 날려주는 것 같았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걸까?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다정한 여자분이었어요. 혼자 온 손님이 신기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혼자 여행 오시다니 멋있으세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혼자 여행 온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혼자 오시는 건 처음 봐요. 여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잠깐 쉬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여기서 푹 쉬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누가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부산에 남겨둔 도현은 혼자 남아 처음엔 화를 내다가 점점 불안해졌대요. 일주일째 되던 날 딸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엄마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거라고요.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정말 모르세요? 평생 집 한 번 안 나가신 엄마가 이 나이에 집을 나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딸들의 말을 듣고서야 도현은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그리고 뒤늦게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대요. 수진이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로는 도현이 그때 처음으로 울었다고 해요. 내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딸들이 정신과 상담을 권했을 때도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해? 나는 정상이야. 하지만 결국 수진이 반강제로 데려갔어요. 상담사는 도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강박적인 성욕과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는 통제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적 폭력에 가까워요. 아내분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 연상이라는 걸 들먹이며 죄책감을 주는 것. 이런 행동들은 모두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도현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처음으로 사랑이 아닌 폭력으로 인식한 거죠.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상담을 받기 시작한 도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술을 끊었대요. 그리고 집안일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요. 저는 여수에서 보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혼자 식당에서 밥도 먹어보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누군가 해주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기만 했는데 혼자 앉아서 천천히 밥을 먹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그런 자유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바닷가에서 혼자 걷는 시간도 좋았어요.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와 함께 지내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도현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상담받으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혼자 집안일도 배우고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사진 속 도현의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거였어요. 평생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저 몫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앞치마까지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동영상도 왔어요. 도현이 서툴게나마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었어요.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서 넣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저를 데려오기 위한 일시적인 연기일까? 35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2주 만에 변할 수 있을까? 며칠 더 지나서 도현이 여수까지 찾아왔어요. 수진한테 제가 있는 곳을 물어봤나 봐요. 수진도 처음에는 말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초췌해져서 걱정이 돼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도현은 무릎을 꿇고 울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지금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어서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상담받고 나서야 알겠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조건이 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조건이든 다 들을게. 말해봐. 첫째, 다시는 내 의사를 무시하지 말 것. 내가 싫다고 하면 정말로 그만둘 것. 둘째, 관계는 하루 한 번, 그것도 내가 원할 때만. 셋째, 집안일과 손주 돌봄은 우리 둘의 공동 책임. 넷째, 앞으로는 나를 연상이라고 놀리거나 그런 말로 죄책감 주지 말 것. 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뭐든지 당신 마음에 드는 대로 할게. 정말 이번엔 다를게. 상담도 계속 받을 거고 내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노력할게. 저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하지만 만약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끝낼 거라고 마음먹었어요. 부산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도현이 정말로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가볍게 산책을 해요.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저를 찾았는데 이제는 먼저 제 컨디션을 물어봅니다. 어제 잠 잘 잤어. 오늘 몸은 어때? 피곤하지 않아? 제가 괜찮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고 힘들다고 하면 그럼 오늘은 쉬자. 내일로 미루면 되지 뭘 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해요. 정말 신기한 건 도현이 거절당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삐지거나 화를 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푹 쉬어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해요. 낮에는 도현이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청소도 하고 처음엔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정말 즐겁게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남을 돌보는 기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남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 욕구만 채우려고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저는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져요. 그동안 손주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도현이 설거지를 합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신기해요. 평생 그릇 하나 안 치웠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나서서 설거지를 해요. 내가 해야지. 당신은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손주들 돌보느라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도현이 화를 내거나 삐쳤을 텐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마사지라도 해줄까? 많이 피곤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말이에요. 그냥 제가 피곤해 보이니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요. 냉장고에는 지금도 도현이 써놓은 쪽지가 붙어 있어요. 오늘은 내일로 미루자. 괜찮아. 이 쪽지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사랑은 체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었구나. 존중 하나면 하루 한 번으로도 충분하구나. 물론 아직도 가끔 의심이 들어요. 정말 변한 걸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도현의 작은 행동들이 저를 안심시켜줘요. 어제는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고 온 도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싫다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거래. 나는 그동안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을 괴롭혔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변했구나 싶었거든요. 도현은 이제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월 2회씩 가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받고 올바른 관계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상담을 받는 게 창피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일찍 받을 걸 그랬다고 말해요. 상담사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열심히 해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돌아보고 저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숙이가 피곤해 보였는데 괜찮다고 물어봤다. 오늘은 영숙이가 손주들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마사지를 해주니까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도현은 더 이상 제게 강요하지 않고 저도 마음이 편해져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게 됐어요. 신기한 건 관계의 횟수는 줄었는데 질은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서로 원할 때, 서로 준비가 됐을 때 하니까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방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 거죠. 가끔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고 물어봐요. 신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변해요. 저도 집을 나가봐야 알았고 남편도 혼자 있어봐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본인이 변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정자는 영숙이가 용기를 낸 덕분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참고 살았다면 도현 씨는 절대 안 변했을 거야. 떠날 용기를 낸 게 정말 잘한 일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참고 견뎌야 가정이 평화롭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었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여수에서 보낸 보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과 마주했어요.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동안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지. 김영숙 자체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보름 동안 저는 김영숙을 찾았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고,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누군가의 체력 자랑 도구가 아니라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도현과 함께 여수에 다시 가봤어요. 제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도 가보고 바닷가도 함께 걸어봤어요. 여기서 뭘 했어? 도현이 물어봤어요. 그냥 생각했어.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결론이 뭐였어? 존중받고 싶다는 거였어.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싶다는 거. 도현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약속해.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도현이 물어봤어요. 오늘 기분 어때? 컨디션은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도현도 환하게 웃었어요. 서로를 존중할 때 나오는 그런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요즘은 손주들도 할머니가 왜 이렇게 밝아졌어? 라고 해요.
큰딸 수진도 엄마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 처음 본다고 했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요. 물론 가족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자신의 의사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지난주에는 혼자 영화도 보러 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도현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가끔은 혼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도현도 그렇구나, 재밌게 봐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랑은 체력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그걸 깨달은 지금 저희 부부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예순이 넘어서야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요.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